수익 32쪽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1번에서 4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에서 이렇게 지시어들을 여러분들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에 해당하고요.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도형의 배열이 같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는 같은 문제가 쭉 연결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다음에 이어질 알맞은 모양을 붙여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준비물 1번 가지고 여러분들 다 붙여보셨나요? 특이한 점을 발견했나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요, 삼각형이 한 개에 사각형이 두 개가 붙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한 개에 사각형 두 개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이거와 똑같은 모양이 붙여지면 되겠네요.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더 붙여진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삼각형 하나에 사각형 두 개가 더 붙은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형 하나에 사각형이 두 개씩 더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의 두 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삼각형이 10개일 때 삼각형은 10개이네요. 필요한 사각형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래요. 두 배가 되니까 20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이 30개일 때는 필요한 사각형의 수는 60개가 되겠습니다. 3번 사각형이 100개일 때 삼각형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이 100개예요. 그럴 때 삼각형은 몇 개인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과 어떤 관계이죠? 그래요. 사각형이 두 개일 때는 삼각형이 한 개예요. 사각형이 두 개씩 늘어날 때마다 삼각형은 한 개씩 늘어나므로 사각형이 100개일 때는 삼각형은 100개의 반, 즉 50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써보세요. 4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응관계를 알아보는 건데 뭐와 뭐냐면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대응관계는 짝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규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준을 삼는데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인공을 첫 번째는 삼각형으로 잡아볼게요. 삼각형의 수는 어떻게 되죠? 삼각형의 수는 사각형의 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각형을 주인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의 두 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배니까 곱하기 2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나요? 이거와 이거는 같은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응 관계를 쓸 때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잡으면 삼각형에 대한 사각형의 대응 규칙을 써나가면 되고요. 사각형으로 잡았을 때는 사각형에 대해서 규칙을 써내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5번 교실에서 대응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림과 같은 상황이겠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책상의 수는요. 모둠수의 4배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 책상하고요. 학생 책상과 모둠과의 관계예요. 자, 학생 책상 보겠습니다. 책상은 하나, 둘, 셋, 4개가 한 모둠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둠 하나에 책상의 수는 4개인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모둠에서도 책상이 4개이네요. 그쵸? 세 번째 모둠에서도 책상이 4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상과 모둠 사이의 관계는 모둠의
한 모둠에 책상이 4개가 있는, 따라서 학생 책상의 수는 모둠수의 4배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책상과 의자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책상의 수는 의자의 수와 어떤 관계를 이루죠? 그쵸. 책상 하나에 의자 1개씩 대응하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책상의 수는 의자의 수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볼까요? 또 뭐가 있나요? 책상처럼 의자도 한 모둠에 4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써나가면 의자의 수는 모둠수의 4배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더 찾아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실 그림에서 대응하는 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34쪽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물 2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다 붙여보셨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사각형과 삼각형을 가지고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에는 사각형 1개에 삼각형이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에서는 뭐가 달라졌죠?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1개와 삼각형 1개. 그렇죠. 세 번째 그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늘어났네요. 자, 사각형 1개와 삼각형 1개. 네 번째 그림은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번째까지 가보니까 명확해졌어요.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와 삼각형 1개.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 때는 반드시 네 번째까지는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2번만 봐도 딱 알겠는데요. 그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규칙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네 번째까지는 봐야지만이 그 5번째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에서는 최소한 그림이 4개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덤벙덤벙 되지 마시고요. 최소한 4개까지 한 다음에 규칙을 명확하게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상황 이해되나요? 그럼 다음 문제 보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수학에서는요, 빠르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빠르게 하다 보면 실수가 자꾸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은 깊게 오래 하시고요. 판단했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덤벙덤벙 되다 보면은 실수가 잦아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덤벙대서도 아니고요. 수학을 푸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은 급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 최소한 이렇게 규칙을 나타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번째까지 확실하게 다져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쓱 보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올바르게 수학하는 습관을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 배열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며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여기서 구하는 거 먼저 알아볼게요.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바로 사각형과 삼각형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주어진 조건 꼼꼼하게 볼게요. 자, 위 배열에서 변하는 부분하고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처음에 이 삼각형 3개는 변하지 않아요. 그쵸? 이 삼각형 3개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 사각형 1개와 이 사각형 1개가 처음의 상태이고요. 변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바로 이 부분이 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각형의 개수가 1개일 때는 삼각형이 3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각형이 2개일 때는 삼각형은 4개가 되겠죠. 사각형이 3개일 때는 삼각형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 앞에보다 1개가 더 늘어난 5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이 3개
4개, 5개씩 연결된다면 삼각형도 하나씩 늘어나는 6개, 7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이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삼각형도 한 개씩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사각형과 삼각형의 개수는 삼각형은 사각형보다 2개가 더 많다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했을 경우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사각형이 10개일 때 삼각형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자, 보시면 구하는 거하고 주어진 조건을 보겠습니다. 구하는 거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사각형이 10개일 때예요. 사각형이 10개일 때 삼각형은 몇 개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표를 보시다시피 사각형이 한 개씩 늘어날 때, 그쵸? 삼각형도 앞에보다 한 개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삼각형의 개수는 사각형보다 항상 2개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구할 수가 있겠죠. 필요한 삼각형의 개수는 사각형보다 2개가 더 많으므로 12개가 되겠습니다. 3번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써보세요.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써보는 문제네요. 자,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대응관계는 짝을 이루는 어떤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짝을 찾아볼게요. 사각형의 수하고요, 삼각형의 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풀이는 달라지지만 결국 같은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사각형을 먼저 기준을 삼아보겠습니다.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사각형은 삼각형보다 2개가 더 작은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각형의 수는 사각형의 수보다 2개가 더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응관계 알 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대응관계의 규칙만 알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 다음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사각형의 개수가 200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삼각형은 몇 개인가요? 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럼 삼각형은 몇 개죠? 그래요. 삼각형은 항상 사각형보다 2개가 많으므로 202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 가나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삼각형의 개수가 300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은 그때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각형은 삼각형보다 2개 더 작은 298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관계에 따른 규칙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세우고 나면은 얼마든지 몇 번째에 해당하는 예상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대응관계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기억할 거 바로 네 번째까지는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자. 맞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따른 규칙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자, 네 번째까지는 충분히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고 규칙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기준을 세워서 규칙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에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화 영화를 1초 동안 상영하려면 그림이 25장 필요합니다.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과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4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구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그때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상영하는 시간과 그때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가 구하는 거고요. 자, 주어진 조건 보겠습니다. 1초 동안에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림이 25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나요? 우리 그림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화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그 안에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놓고 시간을 움직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림들이 마치 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가 만화 영화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25장의 그림이 들어져 있고요. 1초 동안 빠르게 진행하면 마치 이 그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초 동안에 필요한 그림이 25장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따른 시간과 그림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4번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과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겠죠. 상영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그때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표를 이용하는 거고요. 1초 동안에 필요한 그림의 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2초 동안에는 얼만큼이죠? 그 2배인 50장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초일 때는 앞에 25장의 2배가 되는 50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초일 때는 75장, 4초일 때는 100장, 5초일 때는 125장, 6초일 때는 150장의 그림의 카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간은 1초씩 늘어남에 따라서 그림의 수는 25장씩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만화 영화를 10초 상영하려면 그림이 몇 장 필요할까요? 여기서 구하는 거는 그림이 몇 장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10초를 상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초씩 늘어날 때마다 25씩 더해가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렇게 10초일 때는 25를 10번 더하는, 즉 곱하기 25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그림의 수는 250장이 되겠습니다. 6번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과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영하는 시간과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써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대응 관계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수가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상영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그림의 수입니다. 먼저 그림의 수에 대한 대응 관계를 써보겠습니다. 그림의 수는 시간에 비해서 25배를 해 나가는 상황이므로 그림의 수는 시간에 25배를 하면은 그림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영하는 시간을 이제 반대로 써보면은 상영하는 시간은 그림의 수에서 25를 나눠주면은 상영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의 수 나누기 25를 하면 상영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2개씩을 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그림의 수는 25배 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식을 찾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식을 찾았으면은 반대의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이 2가지 식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